안녕하세요. 라엘입니다. 오늘은 2025년 을사년 일간별 운세 시작합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인 개수일간 시간이에요. 항상 개수를 맨 끝에 두는데 이번에는 개수일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을사년 운세를 보려면 을사라는 이 글자 자체의 뜻을 간단히 봐야 하는데, 을사년의 을목은 음의 목이죠. 봄의 운동성 중에서도 간목과 같이 앞으로 뻗어나가는 봄의 운동성이기보다는 이제 주변을 살피는 유연함의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그리고 지지사화는 양의 화이죠. 양의 화는 여름을 의미하고, 이제 시작되는 여름이기 때문에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는 활동성이 강한 시기의 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이 을목과 사화는 목생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자 간의 순환이 되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을사년에 개수의 힘이 어떤지를 봐야 하는데, 먼저 12운성상 이 개수는 을사년 이전의 해인 2024년의 힘과 그 다음에 2025년의 힘을 비교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2024년에 갑진년의 개수는 양지에 놓여져 있었고, 자, 2025년에는 태지로 옮겨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태지로 옮겨갔다는 것은 내가 이제 나의 존재감을 알리는 양지, 나의 활동성이 있는 뱃속에서 이제 아기가 나 여기 있어요 라는 태동을 느낄 수 있는 양지에 있다가, 자, 한 단계 다시 아래로 떨어진 태지에 놓여져 있어요. 음일간들은 이제 12운성이 거꾸로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개수일간은 12운성상 이 을사년에 태지에 앉아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조성되는 시기예요. 을목도 이제 사화도 의미가 있지만 개수라는 나 자체의 힘은 좀 약한 상태인 거죠. 게다가 넘어온 글자가 양지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좀 더 불안감이 이제 조성되는 시기는 맞지만, 그래도 을사년에 을사라는 글자 자체가 갑진년의 글자보다는 개수일간들에게는 훨씬 편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불안감은 내 마음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저 마음의 문제일 뿐이지 어떤 상황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우선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글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수에게 이 을목은 식신이죠. 식신. 식신은 내 손, 그리고 발, 재주, 표현, 그리고 어떤 것을 탐구하는 영역,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내가 내 손발을 거쳐서 돌보거나 꾸미는 행위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대체로 개수일간에게는 을사년이 뭔가 표현하고 싶다, 뭔가 나를 꾸미고 싶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펼치는 시기로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시기예요. 그런 행동들을 진짜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화는 정제이죠. 정제이면서 뱀의 글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뱀의 정제라는 거죠. 그래서 일간별로 각자 정제를 의미하는 글자가 이제 다 다르겠죠. 근데 이 개수는 이 정제가 뱀으로 와 있는 거예요. 뱀이라는 것은 강인하면서도 독을 품고 있죠. 그래서 다른 글자들에 비해서 파워가 있는 글자예요. 하지만 의미는 정제를 뜻한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물이지만 이 뱀의 정제이기 때문에 힘이 강하게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수일간들은 안정적이지만 힘이 있는 재물적 운동을 하려고 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식신이라는 과정을 가지고 이 정제라는 힘 있는 재물의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일관들은 갑진년에 어떤 힘든 것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을사년에는 많이 안정적인 흐름으로 바뀝니다. 거기에 이 사화라는 이 뱀의 글자가 천을귀인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내 재주나 표현으로 안정적인 재물을 구축하는 어떤 계기가 되거나 그런 시기가 되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변의 도움도 있는 거죠. 거기에 이 사화 안에 무토와 경금과 병화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어요. 바로 정관, 정인, 정제라는 글자이죠. 자, 정이라는 글자가 일단 떴다라는 것은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화라는 정제도 안정인데 그 안에 숨어있는 글자들도 안정적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결론을 보는 정인으로서 있기 때문에 대체로 개수일간들은 을사년에 안정적이고도 좀 편안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에 봐야 할 것은 화라는 글자, 그리고 또 이 토라는 글자를 봐야 하는데 이 개수에게 화와 토는 재성과 관성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은 을사년에 이 사화라는 글자 위에 이 화를 뜻하는 정화와 병화, 그리고 기토와 무토가 제왕지이면서 건록지라는 거예요. 어떻다? 힘이 굉장히 강하다. 나라는 사람은 개수는 태지에 앉아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약하지만 이 재물적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성적, 명예적 흐름이나 이런 면에서 괜찮은 한 해가 구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작용이 많은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것이 뭐 자영업이든 조직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개수일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재성과 관성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오는 긍정적인 면이 많은 한 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승진이나 뭐 합격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는 한 해이고 또 정당하고도 뭔가 남에게 잘 보여질 수 있는 업무를 맡는다는 거예요. 자영업을 하신다면 뭐 승진과 합격은 좀 다른 문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갑이라는 고객과 뭔가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내가 갑이 되는 회사가 된다. 그러니까 한 단계 회사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금전적으로도 안정적이면서 강하게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시기예요. 다시 말해서 자영업이든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이든 재와 간이 이렇게 강하게 있는 한 해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뭔가 한 단계 승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 경금이라는 글자인데 이 경금이 사화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화에는 어떤 것이 싹틀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이 경금이라는 글자가 사화에는 싹을 트는 시기예요. 바로 경금이 12운성상 사화에는 장생지에 놓이기 때문인데요. 경금은 개수에게 정인을 의미하니까 공부나 어떤 문서, 계약 이런 것들이 싹이 이제 트는 거죠. 그래서 뭐 바로 뭐 공부나 어떤 문서 뭐 이런 계약들이 막 시작되는 이제 한 해인 거예요. 이제 을사년에 내가 뭐 공부나 문서 계약으로 딱 이렇게 성과를 얻기는 어려워도 결과를 보기 위한 이 싹이 튀었기 때문에 이 을사년이 이 문서, 계약, 공부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한 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안에서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 과정들이 조금씩 달라질 텐데 개수일관들은 대체로 좋은 한 해인 거예요. 뭔가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는 이제 한 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글자의 간섭으로 인해서 그 과정들이 조금씩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어떤 특정 글자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좀 간섭인자를 받으면 조금 그 과정들이 피곤하게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다 하면 무탈하게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이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시기를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특별한 글자들이 좀 있으면 네,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좀 불편하게 갈 수 있는 한 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동일해요. 대체로 개수일간은 이 을사년을 만나면 좋은 시기라는 것은 동일하다. 자, 만약에 내 사주에 이 해수라는 글자, 이 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개해일주일 수도 있고, 자, 해시에 태어나신 분도 계실 수 있죠. 자, 이 해수라는 것이 있다면 을사년에는 이 해수의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해수가 이 연에 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역마작용이 돼요. 역마작용이 되면서 이 글자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화가 오면서 해수에게 너 변동 이동을 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근데 연지에 있다면 연지의 해수라면 내 직장의 변동과 이동이 있는 시기예요. 내가 좀 작은 회사에 다닌다 라면 직장 자체의 변동, 이직 이런 것들이 있는 시기이고 만약에 내가 좀 큰 회사에 다닌다 하면 부서 이동이나 지역 이동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없다 하면 이사를 할 수도 있어요. 내 오래된 터전에서의 뭔가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동과 변동이 없다면 집안 자체에서 어떤 이슈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조부모나 집안 자체에 오래된 뭔가의 사건들이 좀 벌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해수가 이 월지에 있다 하면 월지해수라고 하면 내 업무, 내 일의 일, 환경의 이동, 변화예요. 그럼 대체로 부서 이동 아니면 내가 기존과는 좀 다른 형태의 일을 받게 되는 거죠. 직장 관련된 변화예요, 변화. 네. 아니면 내 윗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겨서 그게 나한테 조금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이제 부모 자리이기 때문에 부모님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을 수 있는 한 해예요. 그래서 해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변화 이동이 그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은 있지만 대체로 변화 이동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일지의 해수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일지의 해수라는 것은 내 배우자 자리인 거죠. 그리고 나 자체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해수가 일지에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 분이시면 배우자하고의 조정, 다툼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도 이 해수 위에 있는 개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 대한 건강, 좀 스트레스, 그 다음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조성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하고의 다툼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뭔가 상대방의 잘못 또 내 잘못 이런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약간 운이 안 좋아서 상대방의 운이 안 좋거나
내 배우자의 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한 다툼이라고 보시고 좀 한 해를 넘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시지에 만약에 해수가 있다 이러면 당연히 이제 자식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시기이죠. 회사 내에서는 아랫사람으로 인해 피곤함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내가 기존에 하던 업무가 아닌 뭔가 새로운 업무나 공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바깥에 있는 것은 내가 기존에 하지 않던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변화나 이동 그리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생길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해수가 있는 분들은 이런 과정들이 좀 겪어야 된다. 겪으면서 한 해를 보낸다. 근데 결과는 어떻다? 괜찮은 시기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지지에 인목과 신금이 있으신 분들은 자, 형살을 만들어요. 자, 이 둘 다 있다. 만약에 둘 다 있다 하면은 당연히 이제 삼형살을 짜기 때문에 완벽한 형살을 만들어요. 이것은 관제, 구설, 그다음에 사고, 수술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이렇게 일지나 월지를 끼고 인신이 있으면서 이제 사화가 들어온 경우라면 확실히 그것이 작용이 됩니다. 그런데 뭐 연지에 있거나 뭐 시지에 있다 이러면 크게 발동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 요 자리에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데 자, 인신 같은 경우는 이 계일간들은 요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월지에 만약에 인이나 신이 있다라고 보면 이 형살의 작용력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지에 있느냐 이런 것을 좀 봐야 돼요. 인월생이나 신월생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관제 구설, 관제 구설이나 사고, 수술 같은 것들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건강 관련돼서는 좀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개수일간들이 을사년에 건강 문제가 크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작은 수술이나 사고, 다치는 것 이런 것들로 이제 한 해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합이 되는 글자예요. 그래서 지지에 만약에 내가 유금과 축토가 있다. 이 유금과 축토는 어디든 올 수 있죠. 있는 자리에 뭔가 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축토만 있다. 그러면 이 합이 크게 작용되지는 않아요. 이 유금의 존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유금이 있다면 뭐 계유일주일 수도 있고 6월에 태어나신 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유금이 있다라는 것은 이 사화하고 만나면서 원래 이 사화의 의미가 사실 굉장히 좋은 한 해인데 이 유금이 있으면 사화의 역할을 좀 못하는 거예요.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을기인의 역할이든 그 다음에 재성이나 관성의 상승작용 이런 것들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화의 움직임이 원래는 긍정적인데 이제 유금이 있음으로써 유금의 역할, 인성이 강해지는 역할을 도와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뭔가 이 사화의 긍정적인 모습이 약간 조금씩 이제 꺾여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특히 월지나 뭐 이렇게 일지 이런 시기에 있다면 직장 내에 뭔가의 변동, 이것도 이동이 있어요. 그런데 인성으로서의 변동, 이동이니까 계약이나 승진 관련돼서 이슈가 있을 수 있죠. 원래 사화 자체도 승진이나 계약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유금이 있다 하더라도 사화의 그 상승작용이 조금 꺾이지만 그래도 동시에 이런 승급이라든지 승진 계약의
역할은 좀 강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술토라는 글자가 있으신 분들,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원진이라는 거를 만드는데, 원진이라는 것은 서로 좀 불편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월지에 있다 그러면 이제 회사, 직장 내에서 내가 윗사람과 좀 불편한 시기를 좀 겪어야 되는 거죠. 좀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월지에 있으면 부모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하고의 좀 기싸움이라든지 피곤한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는 거죠. 당연히 시간이 있으면 아랫사람이나 뭐 자식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개수일간들이 을사년에는 되게 긍정적인 한 해인데, 이런 특정 글자들이 좀 있으면 약간의 조정은 거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인신이라는 글자가 있지 않은 한 무탈하다. 근데 인신이라는 글자가 좀 있으면 작은 수술이라든지 뭔가 사고 같은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 학업 관련해서도 이 경금인 정인, 이 학업의 글자인 정인이 이제 생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인 시기는 맞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뭔가 결과를 얻어내는 건 아니에요. 왜냐? 을사년이기 때문에 이 을목의 식신의 역할로 인해서 좀 공부가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식신생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뭔가를 얻는 것, 내가 갖는 것보다는 내가 좀 펼치는 행위를 더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하반기로 가야 된다. 공부가 잘 되려면. 하지만 어쨌든 그 어떤 내가 긴 공부 중에서의 씨앗이 싹 튼 것은 맞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은 맞는 한 해예요. 자, 연애운 관련해서도 자, 여자분인 경우는 당연히 식신생재이기 때문에 식신이 떴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예쁘게 보이고 싶고 나를 꾸미고 싶고 좀 사람들한테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운이 있는 시기예요. 뭔가 매력적으로 내가 보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제 이성들이 좀 이제 이렇게 그래서 뭔가 나에게 뭔가 이런 연애를 하자는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들을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당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연애운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정당한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잘 할 수 있는 이제 연애운이 좀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내가 좀 좋은 여자를 만나야겠다 노력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수일간들은 을사년이 좀 긍정적인 한 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간단히 개수일간 2025년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